환율이 또 뚫렸습니다. 1,470원을 넘어섰어요. 정부가 11조 원이나 쏟아부으면서 막아보려 했는데 결과는 참담하죠. 사실상 방어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정리해야 할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팔라는 건 아닙니다. 배당주는 예외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개별 종목은 수익 실현하고 나오되 배당주는 그대로 들고 가는 전략인데요. 왜 이렇게 갈라서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투자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낙관론도 있고 비관론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짓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오늘은 그중에서 조금 경고의 시각, 위기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 이런 시각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환율 얼마인지 아세요? 1,474원입니다. 이게 그냥 오른 게 아니에요.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막았는데도 이 수준이라는 거죠. 국민연금 외화자산까지 털어서 약 11조 원을 시장에 쏟아부었습니다. 11조 원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수백 개 살릴 수 있는 돈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써도 환율은 꿈쩍도 안 한 겁니다. 오히려 더 올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1,500원은 진작 돌렸을 거예요. 그나마 11조 원 덕분에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 건데 이걸 방어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싸움이거든요. 아무리 정부가 인위적으로 달러를 팔아도 그걸 사려는 사람이 더 많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40대 직장인 이 과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미국 여행 갔다 오셨는데 그때 환율이 1,300원대였거든요. 올해 다시 가려고 환전하러 갔더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똑같은 1,000달러를 바꾸는데 17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1년 만에 이 정도면 심각한 거 맞습니다. 사실 이건 예견된 일이었어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보면요. 돈을 계속 찍어내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그 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지금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재정 지출은 늘리고 금리는 동결하고 그러면서 환율만 잡겠다? 이건 물리학 법칙을 거스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어요. 결국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뭐라고 발표하든 환율이라는 숫자가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작년 이야기를 해볼게요. 환율이 1,300원대로 잠깐 내려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 이제 환율 안정됐구나. 원화 가치가 다시 올라가겠네. 그래서 원화에 노출된 미국 채권 상품 같은 걸 덜컥 사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환율이 다시 1,470원대로 치솟으니까 속이 타들어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건 큰 흐름을 못 읽은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이미 다 공개되어 있었거든요. 상반기에 예산을 얼마나 풀겠다, 어디에 쓰겠다, 이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돈을 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오릅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환율 상승에 베팅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도 똑같은 판단을 내렸죠. 오히려 그들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자본을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로 옮기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아니죠. 시장에서 수십 년간 살아남은 프로들이에요. 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정부가 아무리 환율을 막으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재정 정책의 큰 그림이 이미 다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정부 발표와 시장의 행동 중 뭘 믿어야 할까요? 당연히 시장이죠. 요즘 코스피가 오르고 있죠? 뉴스에서도 연일 코스피 상승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근데 이 상승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코스피를 올리고 있는 걸까요? 외국인일까요?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고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관일까요? 기관도 아니에요. 지금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개인들의 돈입니다. 소위 말하는 빚투자금이에요. 신용융자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역대급 수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빌린 돈에는 이자가 붙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상관없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의 이자까지 갚아야 하니까 손실이 2배로 커지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해외 자산, 달러로 된 자산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코스피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인위적으로 지수를 올리려는 거죠. 지금 코스피 시장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다거나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박을 쳤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숫자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펀더멘탈 없는 상승이에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돈 풀어서 주가 올려주니까 고맙다. 이 틈에 수익 실현하고 빠지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비투한 개인들만 고점에 물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한국 기업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서 주가가 오르는 걸까요?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했다거나 현대차가 테슬라를 위협할 만큼 전기차 혁신을 이뤘다거나 그런 소식 들으셨어요? 그런 확신이 드시나요? 물론 감산 효과로 디램 가격이 오르면서 실적 숫자 자체는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게 경쟁사를 압도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벌어들인 돈인가요? 시장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HBM 같은 핵심 미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실히 못 잡았으니까요. 실적은 좋은데 외국인이 왜 팔고 떠날까요? 지금이 고점이다. 미래 성장 동력이 약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 사례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때 베네수엘라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던 적이 있어요. 차트만 보면 대박 난 것처럼 보였죠. 근데 실상은 뭐였냐면요. 화폐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모든 자산의 명목 가격이 폭등한 거였어요. 주식이 100배 올랐는데 빵 가격도 100배 오른 거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번 게 없는 겁니다. 터키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이스탄불 증시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고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로 표시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시 현상이에요. 실질 가치는 그대로인데 숫자만 커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개별주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 정리할 타이밍이에요. 다만 모든 주식을 다 파는 건 아니고요. 배당주는 예외입니다. 왜 배당주만 남기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실제로 배당주 투자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50대 초반의 박 부장님 사례입니다. 이분이 3년 전부터 국내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해 오셨어요. 총 투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평가 수익률이 60%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9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어떤 종목들을 담고 계시냐면요.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옵션 프리미엄까지 받는 커버드 콜 방식의 ETF 상품들이에요. 이런 상품들이 요즘 인기가 많거든요. 주가 상승분에 더해서 옵션 매도 수익까지 배당으로 들어오니까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박 부장님의 주력 상품은 50% 넘는 수익 구간에 있고요. 다른 커버드 콜 상품도 40% 가까이 올라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입니다. 이분 계좌에 매달 300만 원 정도가 꼬박꼬박 들어와요. 그것도 비과세로요.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일정 금액까지는 배당 소득에 세금이 안 붙거든요. 월 300만 원이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 수준이잖아요. 이게 일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박 부장님도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정리하실 계획이래요. 수익이 나고 있는데도요. 왜 그런 걸까요?
배당주는 들고 가면서 왜 삼성전자 같은 개별주는 파는 걸까요? 이 전략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배당주와 개별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지금 같은 환율 위기 상황에서 투자 판단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왜 삼성전자는 팔면서 배당주는 안 파는 걸까요? 핵심은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매달 돈이 필요하잖아요.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통신비도 나가고요. 이 생활비는 원화로 내야 해요. 달러로 편의점에서 김밥 못 사잖아요. 그래서 원화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요즘 투자 좀 한다는 분들 보면요. 달러 자선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국 주식 사고, 달러 예금 넣고, 해외 ETF 담고. 이게 다 맞는 방향이에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달러로 번 돈을 생활비로 쓰려면 원화로 바꿔야 하거든요. 환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환율이 1,400원대일 때 바꾸면 그나마 낫지만 만약 환율이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갔을 때 바꾸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구조를 만듭니다. 달러로 버는 돈은 절대 원화로 안 바꿔요. 그 돈은 계속 달러 자산에 재투자합니다. 미국 주식을 더 사거나 달러 채권을 담거나요. 그럼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국내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매달 4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원화로 들어오면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게다가 배당주를 오래 모아온 분들은 평균 매입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주가가 반토막 나도 여전히 수익 구간인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에서 굳이 팔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옆으로 가든 조금 빠지든 매달 배당금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이게 배당주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랑 정치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선거철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권 입장에서 주가 폭락은 곧 지지율 폭락이거든요. 특히 코스피 상승일 공약으로 내건 정부라면 더더욱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뭐라고 욕먹겠어요? 약속 못 지켰다고, 경제 망쳤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든 주가를 떠받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배당주 투자자들에게는 일종의 안전판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당주를 오랫동안 모아온 분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지금 주가보다 훨씬 아래에 있잖아요. 주가가 그 수준까지 폭락하려면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야 하는 건데요. 그 정도면 정권 지지율도 바닥을 뚫고 내려갈 겁니다. 어떤 정부든 그런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아요. 연기금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자산의 명목 가격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봤듯이요. 주식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여도 원화로 표시된 숫자는 커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배당주 가격이 크게 빠지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방어가 되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하방이 막혀 있는 거죠. 거기에 매달 배당금까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일 안 해도 원화 현금 흐름이 생기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굳이 이걸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개별주는 다르지만 배당주는 그래서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삼성전자를 팔아야 하는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원화 기준으로 약 44.6% 상승했습니다. 꽤 많이 오른 것 같죠? 5년 동안 44%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달러로 환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달러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5년 동안 고작 9.3% 올랐습니다. 44%랑 9%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 격차가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원화 가치 하락입니다. 5년 전과 지금의 환율을 비교해 보세요. 1,1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1,470원대예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숫자만 커 보이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5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1,100만 원어치 샀다고 해볼게요. 그때 환율로 치면 1만 달러였어요. 지금 그 주식이 원화로 44% 올라서 1,590만 원이 됐습니다. 와, 490만 원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지금 환율 1,470원으로 달러로 바꿔보면요. 약 1,800달러밖에 안 돼요. 달러로는 800달러, 그러니까 9% 정도만 번 거예요. 만약 그 돈을 5년 전에 미국 주식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80% 넘게 올랐거든요. 삼성전자 들고 있는 동안 엄청난 기회비용을 날린 셈이에요. 이게 바로 환율의 함정입니다. 원화로 된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주식시장이 뭘 보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입니다. 지금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느냐보다 앞으로 얼마나 벌 거냐를 보고 투자자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PER이라고 들어보셨죠?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주가를 주당 수익이익으로 나눈 건데요.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지금 버는 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게 평가받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PER이 높다는 건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뜻이에요. 테슬라의 PER이 얼마인지 아세요? 283배입니다. 미친 숫자죠. 테슬라가 지금 버는 돈만 보면 이 주가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시장은 테슬라가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사업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주가가 유지되는 거예요. 현대차는요, PER이 9.3배입니다. 테슬라의 30분의 1 수준이에요. 현대차가 못 버는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현대차는 매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은 현대차의 미래에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전기차 전환도 느리고 자율주행 기술도 뒤처져 있고 혁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거죠. 이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폭등하고 있을까요? 시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돈을 계속 풀 거고 재정 적자는 늘어날 거고 결국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발표하든 상관없어요. 시장은 행동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팔고 떠나는 게 그 증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유튜브에서 공포 마케팅 하는 거 아니야? 환율 폭락, 원화 위기 이런 거 다 조회수 벌이려고 과장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게 과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숫자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환율 1,470원, 외국인 순매도 행렬, 신용융자 잔고 급증. 이게 다 실제 데이터예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한국 주식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고 있어요. 수십 년간 시장에서 살아남은 글로벌 투자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떠나는 걸까요? 아니죠. 한국 시장의 미래를 냉정하게 평가한 결과인 겁니다. 정치적 성향은 잠깐 내려놓으세요.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어요. 지금 원화 자산만 들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건 팩트입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재정 지출 줄이고 금리 확 올리겠다는 곳은 없어요. 표 떨어지는 정책은 안 하거든요. 그럼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물가는 얼마나 올랐어요? 주가가 10% 올랐는데 물가가 15% 올랐으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본 거예요. 똑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 거니까요. 돈 벌었으니 장땡이라는 논리는 이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정부는 선거 전까지 코스피 숫자 올리는 데 집중할 거예요. 연기금 갈아넣고 환율은 희생시키면서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선거 이기는 게 먼저거든요. 코스피 숫자 올리고 표 얻고 그게 목표예요. 금투세 폐지니 ISA 혜택이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돈 풀기를 멈추고 금리를 올려야 환율이 잡혀요. 근데 그런 정책은 인기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에요. 인위적인 부양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해요. 평생 모은 원화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건가요? 미국 주식, 달러 자산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